한국전쟁 자체가 1953년에 끝났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끝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에) 이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1년 봄까지 약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나머지 2년 넘는 기간 동안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라는 것을 의논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정전협정을 맺기 위해서 유엔군하고 공산군 측이 협상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협상 과정은 1951년 7월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성에서 이 정전협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고요. 이것이 이제 개성에서 지금의 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회담이 계속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공산군 측하고 유엔군 측이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 갈등과 뭐 여러 가지 협상을 벌이는데요. 결정적으로 이제 이것이 변화하는 그런 이 계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스탈린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협상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하게 뒤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탈린이 1953년 봄에 죽게 됩니다. 또 하나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공화당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국민들한테 내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정전협상이라는 것을 더 끌지 말고 빨리 이거를 매짐하고 그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전쟁을 끝낼 때는요, 대체로 몇 가지 성격의 협정들이 맺어집니다. 하나 이제 휴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영어로 ceasefire라고 하죠. 근데 휴전 같은 경우에는요, 꼭 협정이 없어도 됩니다. 선언적으로 우리 휴전한다. 우리 뭐 일주일간 휴전한다. 2달간 휴전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정전협정이라는 건 협정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정치적인 협정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한 게 아니고 각각의 군 사령관들이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적으로만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협정이지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정치적 협정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요, 군사적인 형태의 정전협정을 맺고 나서 정치적인 방식의 종전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쟁이 완전히 끝납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선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하고 남한과 북한이 회담을 하면서 종전 선언을 하자라는 것이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제164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전쟁에서의 정전협정도 토론회는 이 협정은 순수하게 군사적 성질을 가진 것이다 라고 서문에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협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정도의 한시적이었느냐? 이 안에 보면은요, 한국의 정전협정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전협정이 조인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한 차원 높은 급의 정치회담을 연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54년 봄에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한번 열리기는 합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정치회담이 한 번도 열리질 않아요. 너무나 다행히 65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그런 계기이고 기회이고 업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